안녕하세요.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데이바이데이 건강해지기 위해 우리 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 이슈입니다. 환자분들의 식습관을 교정해 드리다 보면 짠 것이 몸에 안 좋다고 아예 간을 하나도 안 하고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모든 식습관은 극단에 있을 때는 좋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심장질환인 신부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에 좋은 식단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마다 개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게요. 다른 곳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주제여서 오늘 이 영상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신부전에서 보이는 두 가지 증상은 숨이 가쁘고 다리에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부종은 우리가 오래 서 있을 때 다리가 좀 붓는 정도가 아니고 눌러봤을 때 쑥 들어가는 확연히 다른 부종입니다. 그리고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숨이 차다면 반드시 바로 심장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럼 신부전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보통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좌심실에서 전신으로 충분히 혈액을 짜주지 못하는 좌심실 수축 기능이 저하된 신부전이 있고요. 수축 기능은 정상이지만 좌심실이 뻣뻣해져서 충분히 이완하지 못해서 피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축 기능이 보존된 신부전이 있습니다. 이중 양약 치료는 좌심실의 수축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잘 듣지만 좌심실이 뻣뻣해져 있는 경우에는 잘 듣지 않는다고 해요. 식이 조절도 마찬가지로 좌심실의 수축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좌심실의 수축 기능에 문제가 없는 이완성 신부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런 이완성 신부전은 전체 신부전 환자의 50%가 넘고요. 고령으로 갈수록 이런 빈도수는 더욱 증가해서 65세 이상에서는 70%가 넘는다고 해요. 또한 좌심실 수축 부전으로 인한 신부전보다는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10%에 해당하는 심혈관 질환 사망과 30%의 신부전 재입원율을 보이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한의사의 눈으로 봤을 때도 진단은 같은 신부전 환자이지만 심장이 망가지는 기전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처방이 달라지게 돼요. 최신 지견을 봐도 역학적으로 봤을 때 수축에는 문제없는 이 이완기 신부전은 고혈압 환자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신부전은 당뇨와 같은 대사증후군 혹은 폐쇄성 폐질환, 빈혈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성 심장질환과 완전히 같은 질환으로 볼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신부전 환자의 반 이상이나 되는 이 이완기 신부전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고혈압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경계 고혈압일 때 이미 치료에 들어가야 신부전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예요. 다시 강조하면 경계 고혈압에 있을 때 이를 정상으로 내리려는 노력 없이 고혈압 약을 시작해버리면 신부전이라는 심각한 증상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부전에 좋은 식단을 한번 알아볼게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지중해 식단과 고혈압 식단이라고 하는 대시 식단이 신부전에 좋습니다. 둘 모두 충분한 양의 채소를 포함하는 식단인데요. 그러나 식단의 대부분을 채소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심장이 안 좋거나 고혈압 환자일 경우에 짠 음식을 안 먹으면서 오히려 칼륨이 많은 채소를 먹게 되면 나트륨이 부족해질 수도 있거든요. 또 체중에 따라서도 식습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BMI가 18 미만이신 분들이라면 탄단지를 골고루 더 드셔야 돼요. BMI 18 이하는 키가 160이면 46kg, 키가 170이면 한 52kg 정도에 해당되는 몸무게예요. 하루 1800kcal 이상의 섭취와 kg당 1.5g의 단백질, 1에서 1.5g의 지방, 또 4, 5g의 탄수화물이 필요하죠. 아무튼 더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BMI가 30 이상으로 과체중이신 분들은 20에서 30%의 칼로리 제한이 필요한데 흥미로운 것은 마른 경우나 살찐 경우나 모두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이 경우에는 식단의 변경보다는 우선 총 식사량을 줄여서 체중 감량을 먼저 해야 합니다. 칼로리 제한은 심장의 섬유화를 막고 심근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데요. 그렇다고 단식과 같은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이나 탄수화물 제한 같은 경우는 지방이 대신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면서 심장의 지방이 축적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아닌 완전 단식,
종일 단식은 권하지 않아요. 뭐든 적당한 게 좋은 거죠. 저녁을 굶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칼로리를 줄이거나 총 식사량을 줄일 필요 없는 정상 체중인데 심장이 안 좋다면 지중해 식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살펴볼 2020년도 논문에서도 비슷한 논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에서 소금 등의 나트륨 제한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전통적인 신보전의 식이 조절은 나트륨과 수분의 제한이었습니다. 분명 나트륨의 제한은 수분 저류를 줄여주기 때문에 심장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줘서 분명히 도움은 되거든요. 오히려 과한 나트륨 제한은 이 라스 시스템을 자극해서 오히려 혈압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고혈압이나 심부전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이 라스 시스템을 억제하는 약을 따로 또 드시기도 하죠. 또한 이 나트륨 제한은 BMI가 적은 분들에게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나트륨 제한을 하게 되면 먹는 양 자체가 줄어서 영양소 섭취에 부족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이 연구에서는 필요 나트륨을 호흡곤란의 정도를 표시하는 NIHA 클래스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 2에 해당하는 정도의 심부전, 즉 약간의 운동에서 숨이 차고 휴식 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하루 2g 이내의 나트륨 제한이 사망률을 올렸다고 합니다. 오히려 3g 이상의 나트륨을 먹는 사람들이 위험도가 낮았어요. 반면 휴식 시에만 편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숨이 차는 정도의 심한 심부전이 있으신 3, 4단계의 분들은 3g 이하의 나트륨 섭취에서 위험도가 낮아졌습니다. 3g 이상에서는 사망률이 또 올라갔고요. 그런가 하며 유전적인 차이로 염분 섭취가 개인마다 다르게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소금 민감성이 높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도한 염분 섭취가 바로 혈압을 올리는 반면에 이 민감성이 낮은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염분 섭취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어요. 오히려 이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기력이 저하는 등의 부작용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치면 아쉬우니까 심부전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오메가3를 체질별로 분류해 드릴게요. 태음인은 소고기가 잘 맞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적색육은 추천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메가3가 풍부하면서 태음인들에게 좋은 단백질원이 되는 것들은 콩과 참치, 꽁치, 두부 등이 있습니다. 소양인들에게는 돼지고기가 잘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적색육이기 때문에 다른 단백질 공급원을 찾아보자면요. 오리고기, 계란, 광어, 오징어 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오메가3 영양제가 특히 소양인에게 좋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소음인의 경우는 등푸른 생선이 좋아요. 등푸른 생선에는 아시다시피 오메가3가 풍부하죠. 참치, 연어, 고등어, 멸치, 닭고기, 계란 등으로 단백질을 섭취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심부전에 대한 최신 지경과 심장에 좋은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들고 찾아올게요.